토트넘 허스퍼가 96분경에 터진 극장골로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정말 보는 사람들의 진을 빼는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통계 사이트 스코어카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 이기고 있던 경기를 짐으로써 승점 15점 이상을 이름과 동시에 반대로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함으로써 승점 15점 이상을 따낸 유일한 팀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겼던 졌던 지루한 경기를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농담 섞인 평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극장 역전골의 결정적인 기점에는 돌아온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에서의 결승골 장면에서는 왜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선수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돌아와 96분에 결승 어시스트로 팀을 구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그렇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선수임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선수임이 드러나는 이유 중 하나는 선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울버햄튼으로 복귀한 황희찬 선수는 동시간대에 경기가 있었지만 경기 엔트리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안컵에서 교체 투입 포함 4경기를 소화했고 인저리 타임까지 계산하면 약 310분을 뛰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메이저 A매치 대회, 특히 토너먼트 경기를 소화하고 온 후 3일 후에 열리는 경기에 있어서 정상적인 선수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들 중 공식적으로 전 경기를 풀타임 소화한 유일한 단 한 명인 선수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뛴 선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인저리 타임 포함 총 플레이 시간이 685분으로 황희찬 선수의 2배를 넘는 시간을 뛴 것입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31세로 피로에서 회복하는 것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도 관리를 해주기 위해 황희찬 선수처럼 휴식을 부여하고 엔트리 제외를 시키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와 거의 비슷한 시간을 소화한 이강인 선수의 경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일주일 휴가를 주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나이는 22살로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지만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부상도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이 확실하게 배려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우에도 복귀하자마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시안컵에서 경고 누적으로 4강전을 뛰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여유가 분명 좀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손흥민의 아시안컵에서의 플레이 타임을 봤을 때 오늘 경기에서의 엔트리 포함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어찌 보면 분명 놀랍기도 한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리그 상위권을 노리는 토트넘은 지난 경기에서 다 잡았던 에버튼과의 승리를 코앞에서 놓쳤기 때문에 승점에서 더욱 여유가 없어졌고 그렇기에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오늘 경기에서도 결정력에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종국에는 손흥민을 출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가급적 손흥민을 투입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경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다름 아닌 공격에서의 정교한 마무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18분경 토트넘의 공격 장면입니다. 히샬리송이 우측으로 침투하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하지만 덩크의 수비 때문에 크로스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볼이 클루셉스키에게 갔는데요. 클루셉은 여기서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시도합니다. 그럼 이 패스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히샬리송이 오른발잡이고 지금처럼 히샬의 왼발 쪽에는 상대 수비가 가까이 있으니 당연히 공을 안 잡고 논스톱 슈팅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오른발 앞쪽으로 보내줘야 하는 것이 맞겠죠. 와, 그런데 지금 클루셉스키는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주는데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주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히샬의 오른발이 아닌 왼발 쪽으로 향하는 패스를 줍니다. 이런 패스를 주니 당연히 히샬리송이 곧바로 슈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공을 한 번 잡게 되면서 압박을 당해 결국 수비에게 슛블록을 당하고 말죠. 전반 36분경에도 히샬리송은 우측으로 침투하는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요. 이때 분명 반대편의 베르너가 오픈 찬스였지만 쿨루셉스키는 옆으로 패스를 찔러주지 못하며 애매한 왼발 슈팅을 가져가 결국 동점 기회를 무산시켰습니다. 물론 몸싸움에서 중심을 잃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우선 패스를 줄 선수를 찾지도 못한 것으로 보였고 봤다고 해도 패스에서 거의 대부분을 주발인 왼발로만 하려다 보니 스텝이 안 맞으니까 그냥 자신이 슈팅을 가져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40분경에도 토트넘이 상대 공을 빼앗은 후 히샬리송에게 찬스가 왔는데요. 본인이 슈팅을 하는 것을 선택했고 결국 슛블록이 되면서 반대편에서 쇄도했던 로메로와 베르너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로메로는 왜 패스를 주지 않았냐고 화를 내면서 강하게 어필을 하기도 했는데 히샬은 패스를 받는 순간 공에만 집중하느라 미처 주변 동료를 살펴보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60분경에 있었던 파페살의 득점 직전
장면입니다. 보시면 침투 패스를 받은 파페사르의 좌측에 히샬리송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득점 루트라면 응당 파페사르가 주발인 오른발로 낮은 크로스를 히샬리송에게 넣어주고 히샬이 이것을 골로 만드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지 이 크로스를 그냥 인사이드로 꺾어서 넣어주었고 그 순간 달려오던 덩크가 슬라이딩을 하며 이 크로스를 잘라냅니다. 이게 정말 운이 좋게 골대를 맞고 다시 파페사르에게 튕겨나왔고 그걸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공이 니어포스트를 맞고 파페사르 쪽으로 튀어오지 않았다면 득점 찬스가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 공격 작업이 훌륭한 과정이었다고 보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아쉬운 스피드, 부정확한 패스, 동료를 못 보는 좁은 시야, 중간 수비에게 걸리는 밋밋한 크로스 등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장면에서는 이것들을 총망라해서 모두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이번에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96분경으로 가볼까요? 메디슨이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하는 순간 분명 손흥민 선수는 더 아래쪽에 있었지만 파이널 서드에 진입하는 순간에는 히샬리송을 좌측에서 추월해 앞서 나가며 상대 수비와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을 만들어 수비에게 혼란을 유발합니다. 여기에서 스피드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패스를 넣어주는 이 순간에는 스프린트를 하며 공의 방향과 속도를 확인하더니 이 장면에서는 반대쪽에서 쇄도하는 브레넌 존슨을 정말 찰나의 시선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번뜩이는 그의 시야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동료의 위치와 속도, 상대의 수비의 위치, 그리고 남은 공간을 확인한 손흥민 선수는 공을 잡지 않고 곧장 왼발로 원터치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앞선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이 크로스의 퀄리티였습니다. 파페사르의 패스처럼 너무 직선적으로 크로스가 들어가면 상대 수비에게 크로스가 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면 골키퍼에게 잡힐 수 있겠죠? 만약 키퍼와 수비 사이를 지나간다고 해도 볼이 점차 멀어지는 궤적으로 가면 슈팅을 못하고 볼이 지나가거나 슈팅을 한다고 해도 계속 속도를 올리며 달려가서 슈팅을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져서 득점은커녕 유효슈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장면도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 크로스를 줄 때 엄청난 회전을 걸어서 넣어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넣어줄 때 그냥 왼발로 공을 옆으로 차는 것이 아니라 미친 스핀을 넣어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다른 선수들처럼 그냥 왼발 인사이드로 밀어주는 크로스였다면 이 킥 이후 손흥민 선수의 왼발 팔로우는 패스 이후 곧장 바로 땅을 디뎠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파페사르의 인사이드 크로스 장면인데요. 인사이드 패스 직후 패스를 한 오른발은 땅을 디디면서 반대발인 왼발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장면은 베르너의 왼발 크로스 장면입니다.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자마자 그 발로 땅을 딛고 반대발인 오른발이 앞으로 스텝을 밟아 나가려고 하죠. 이건 베르너의 또 다른 크로스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경우 공에 회전을 걸어서 크로스를 주려고 했기 때문에 크로스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왼발 팔로우가 땅을 딛는 디딤발이 아닌 곡선을 그리면서 전방으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스핀을 주기 위해 크로스 킥을 한 왼발이 땅을 디디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뻗어나갔기 때문에 중심이 뒤로 넘어가며 크로스 이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으로 보시면 회전을 주려고 발을 앞으로 밀면서 킥을 했기 때문에 다리가 엄청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상대 수비 에스투피런을 간발의 차로 지나가는 어마어마한 궤적의 크로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보시죠. 이 장면이 손흥민 선수의 발에서 막 떠나기 시작한 크로스된 볼의 모습입니다. 이 볼의 정지된 모습만 봐도 공에 엄청난 회전이 걸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에 크로스의 속도가 확 떨어졌고 달려오던 브레넌 존슨은 슈팅 직전 속도를 줄이며 슈팅 임팩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죠. 브레넌의 슈팅이 그물 위쪽 상단을 때렸는데 만약 약 1, 2m 뒤에서 때렸다면 어쩌면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며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사실 브레넌 존슨의 골 결정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번 시즌 XG값 4.79에서 3골을 만들어서 1.79골을 손해본 상태고 그렇기에 골 전환율도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빅찬스 미스도 5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한 상황이 아니면 사실 조금은 불안할 수도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정말 완벽했던 빅 찬스 창출로 득점을 완성시켜 토트넘의 경쟁팀들과의 승점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어시스트를 해주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불과 사흘 전 아시안컵에서 685분을 소화하고 나서 말이죠. 정말 설날 새해 선물 제대로 준 손흥민 선수인데요. 뛰게 하자니 안쓰럽고 안 뛰게 하자니 대체 자원이 없는 주장 손흥민 선수라서 보는 사람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은 계속 상위권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점차 완전체에 가까워지고 있는 토트넘, 로셀소, 솔로몬 등이 돌아오면 더욱 강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여세를 몰아서 이번 시즌 모두를 깜짝 놀래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